자, 오늘 그 정규분포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소확률 변수가 있다 그랬죠? 변수, 이산확률 변수와 연소확률 변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확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확률 무슨 함수 나왔지? 질량 함수 나왔었고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 이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까지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성질들 fx라고 이야기를 하면 fx가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 즉 넓이가 확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세 번째 총 면적 모두가 둘러싸인 면적은 1이다 라고 이야기 이 세 가지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확률 질량 함수에서 평균 구하는 게 x 곱하기 그렇죠 px 이거를 곱해서 시그마를 다 더하는 거였는데 여기서의 ex는 뭐가 됐었지? 그렇죠 여기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있고 x를 해서 인티그랄 dx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즉 얘와 얘와 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그마를 그렇죠 인티그랄로만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x 빼기 m의 전체의 제곱을 px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의 vx도 마찬가지로 인티그랄 x 빼기 m의 제곱 그 다음에 fx dx인데 이거를 잘 전개를 해서 풀어봤더니 어떻게 써졌다? 인티그랄 x의 제곱의 fx dx 이게 뭐야? 그렇지 x제곱의 평균인 거죠. 거기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던 이 녀석 이걸 m이라고 이야기하면 m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뭐냐 표준 편차는 뭐 vx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배워볼 거냐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어떤 분포 상태를 배웠었잖아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뭐였지? 그렇죠. 이항 분포였어요. 이항 분포. 기억나죠? 그러면 얘하고 짝꿍이 되는 여기서의 분포는 그렇죠. 정규 분포가 있는 거예요. 정규 분포.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그 수학의 왕자 가우스 기억해요? 뭐 너무 이름은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죠. 뭐 등차 수열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초등학교 10살 때 뭐 그 계산들을 뭐다 해버려가지고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뭐 2, 3분 만에 금방 계산해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부터 뭐 가우스는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가우스가 지금 이제 고안한 정규분포 곡선들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이 가우스는 수학도 잘했지만 천문학과 또 전자기학 그런 것들도 되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제 뭐 1801년에 세레스라는 소행성이 발견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세레스라는 소행성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그 가우스가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요. 계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3개의 관측 기록만을 가지고 최소 제곱법을 활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다 실패했던 그 궤도를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계산을 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공로로 이제 괴팅겐 대학 교수로 이제 계속 임명돼서 계속 살아왔대요. 죽을 때까지 괴팅겔의 교수로만 살아왔었는데 이제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이 뭐 가우스의 오차곡선 개념들을 이용해서 확률이 어떻게 정규분포 곡선으로 뭐 표시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정규분포 곡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자 정규분포를 하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함수가 필요한데 어떤 함수?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얼마나 멋지게 생겨 있는지 2파이 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1이고요. 그거를 자연상수 2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이 있대요. 여기 x라는 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외울 것이냐? no.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이 녀석은 뭐예요? 그렇죠. 그냥 상수예요. 상수. 파이 유명한 숫자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쵸? 여기도 시그마고 이건 m은 평균이고 그 다음에 2는 자연상수. 근데 여기 위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지수함수인 거죠. 지수함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수함수니까 여기 앞에 상수 루트 2파이는 양수, 시그마도 양수. 그러니까 지수함수도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fx는 항상 0보다 크겠죠. 절대로 0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얘가 0이 안 나올 거고 이쪽도 0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보다 크고 그럼 확률 밀도함수 조건에 맞는지를 찾아보니까 얘가 맞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운데 특징이 여기 봐보시면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뭐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x의 값에 따라서 변하긴 하겠지만 어디를 중점으로 여기 밑에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 m의 기점으로 해서 m 좌우로 해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제곱이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언제가 최대값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최대값이 언제냐? 최대값인가? 최대값이 언제이냐라고 물어보면 앞에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상관없고 자 그러면 요게 언제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2의 마이너스니까 2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역수로 뒤집히죠. 그럼 얘가 2.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니까 분모가 이제 분자보다 더 커지죠.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그렇죠. 왜 그러면 얘가 역수가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순간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최대값이 뭐냐? fx는 그렇죠. x가 뭐일 때? m일 때. x가 m일 때 무슨 값을 갖겠어? 그렇죠.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 이런 값을 갖게 돼요. 왜 뒤에가 1일 테니까.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좌우 대칭이고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돼 주려고 하니까 여기서 옵션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면적의 총합이 넓이의 총합이에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간 A부터 B까지의 요 구간이 면적, 요 구간에서의 면적. 이거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이게 x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얘 값은 마이너스니까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고값을 가져요. 아까 m이라 그랬죠? m이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돼.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됐죠? 아까 쌤이 이제 a, b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a고 b 여기까지의 면적이 여기까지의 넓이가 뭐가 돼요? 넓이 면적이 확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 fx인 거고 이걸 그럼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아까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정규 분포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제가 뭐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좌우를 잘 맞춰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맞춰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그래프의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코끼리 목은 보아뱀처럼 가운데 있는 평균이 되게 중요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 평균의 값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거. 이 성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넓이. 자,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자, 넓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적분하는 수밖에 없죠.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셔야 되는데 와우 이거 계산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 보고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넓이가 확률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확률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고 하진 않지만 대신 이거를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표를 읽을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넓이가 의미하는 게 확률인데 이 표 읽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정규 분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표현 방법이 아까 M이란 녀석이 나왔었고요, 시그마란 녀석이 나왔었죠. 이게 뭐였냐면 평균이었고 이게 표준 편차였죠. 자,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이항 분포에서는 x가 이항 분포 n하고 p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이건 이항 분포일 때, 자, 정규 분포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x라는 연속 확률 변수가 뭐를 따라가냐? 자,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자, 여기는 평균, 여기는 분산을 적을 거예요. 여기. 자, 앞에 부분은 평균, 여기는 분산을 적기로 합니다. 분산.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 50과 분산, 아니 여긴 평균 50 아니 평균 m과 시그마의 제곱인 분산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어떤 거를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느냐?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평균이 m이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뾰족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어떤 그래프는 낮아요. 얘보다 낮은데 두툼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과 검은색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점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으면 이게 m이 뭐냐면 평균이었죠. 평균에 많이 모여 있죠. 모여 있어요. 평균에 많이 모여 있고, 빨간색은 평균보다는 다른 부분에 여기 평균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빨간 곡선과 검은 곡선을 잘 봐보면 모여 있으니까 흩어진 정도가 어때요? 얘는 흩어진 정도가 작죠. 얘는 흩어진 정도가 크죠.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분산이었어요. 분산이 요 녀석이 크면, 분산이란 요 값이 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빨간색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야. 크면. 뭐가? 분산이 크면. 그러면 분산의 값이 작으면, 그쵸, 검은색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두껍냐, 누가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그마가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시그마가 2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시그마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 시그마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2분의 1은 표준 편차죠. 얘가 작은 거 아니에요. 얘가 작죠. 얘가 작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뾰쪽 솟아나는 거야. 뾰쪽 솟아나는 거고, 시그마 2는 크죠. 크니까 어떻게? 두툼하게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펴서 전체적으로 넓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예측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게 1번이에요.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래프가 완만한지 뾰족한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고, 자, 하나는 M1이고 하나는 그림이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M2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양은 똑같은데 그래프가 이쪽으로 쏠려 있다.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값이 누가 더 크다? M2가 더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예측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명해요. 사실은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1번 형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잘 잡아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